일단 자, 이제 간단하게 시작을 할게요. 어, 스페인에 이게 더 어렵다. 원래 서로 둘이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아, 하면 네네. 서로 얼굴 안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현장 리포트. 그 스페인에 처음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대학을 준비하다가 한국에서 음, 이제 생각만큼 잘 안 돼서 좀 외국에서 공부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제가 여행 갈 때 스페인이 좋아서 네.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어요. 한국 입시가 어려웠어요? 아니면 그렇다기보다 네. 제가 거기서 집중이 좀 못했어요. 음, 집중을 못했고 공부에 집중 아니면 공부에 집중도 못했고 네. 좀 목표 의식이 그렇게 없었나요? 행복하지도 않았고 공부하면서 음, 좀 행복한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 잘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행 갔을 때 스페인에서 네. 너무 좋았던 기억이 많아서 음, 여기 괜찮겠다, 좀 오래 있고 싶다. 몇 년도에 왔어요? 2018년? 얼마 안 됐네요, 한 그러면. 2년 정도? 그러면 그때 혼자 여행 온 거예요? 네. 스페인만? 아니요, 그때 유럽, 이제 프랑스랑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그렇게만 돌았어요. 근데 그 세 나라 중엔 스페인이 제일 스페인에서 좋았어요? 제일 오래 있었어요. 어. 거의 3달 여행이었는데 거의 2달을 스페인에 있었으니까 어떤 면이 제일 좋았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놀기 좋고 먹을 거 많고 그리고 물가도 프랑스보다 덜 비싸고 맞아, 그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이랑도 가깝고 여행 끝나고 이제 한국 가서 부모님한테 나 스페인 공부할게. 가겠다. 아니요. 그래도 나 다시 공부 시작할게. 어. 그리고 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한국 가서 다시 네네네. 도전을 한 거네요. 네, 집중도 안 되고 자꾸 딴 생각 나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기가 아니라 딴 곳을 가야 되나 보다. 어쨌든 대학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스페인을 가보자. 그리고 바로 문의했고 이제 인터넷으로 찾았죠. 스페인 유학 관련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유학원들이 있더라고요. 이름은 얘기하면 안 돼요. 유학원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비자 준비해주고 음. 어떻게 어학원 같은 거 연계시켜주는 있어서 연락을 했죠. 그러면 먼저 연락하고 그다음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면 네. 부모님한테 먼저 나 가고 왜냐면 싶다. 그때 처음엔 가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고 음. 어떻게 제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정보만 좀 얻자. 음. 근데 유학원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제가 결정한 건 아니다. 근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음. 그리고 대체로 얼마 정도가 드냐. 그래서 그 답변 듣고 듣고 바로 한 하루 뒤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됐다. 진짜요? 나 가고 싶다. 그럼 부모님 가라고. 뭐 어차피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 안 하는 이렇게 거. 된 거 가라. 이렇게 된 거 가라. 그럼 해외에서 이렇게 사는 건 처음이죠? 뭐 비밀이면 얘기 안 해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음. 전 남자친구가 중국인이어서 그때 중국에서 한 2년 반 사귀었으니까 거기서 좀 살았죠. 이런 거 나가도 돼요?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중국 사람에서 어차피 못 못 보니까. 보고. 어차피 뒤통수고. 그렇구나. 중국에서 한 얼만큼? 못해도 6, 7개월은 뭐 중국어는 못 하겠네요. 그 정도면. 배우긴 했어요. 됐어요? 근데 중국어는 네. 10대 때 처음 배웠어요. 그때 그렇구나. 처음으로 중국 가서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 한 겨울 방학 동안 중국어 좀 배우고 와라. 한 달, 두 달이었다. 어디 갔어요? 칭다오 처음 칭다오. 가서 있었는데 물건 사는 법만 배우고 네. 매일 수업을 3시간씩 했는데도 네. 못 알아듣고 어. 노는 게 더 재밌으니까 그때는 14살 뭐 이럴 때. 중국 워낙 재밌는 거 많으니까. 네네, 먹을 것도 많고. 많고. 맞아요. 그리고 중국어 선생님이랑도 원어민이었어요. 거기는 중국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제 2시간 3시간 그렇게 보내고 놀러 다니고. 중국어는 그때 처음 배웠고 그리고 한국 와서도 다시 배우긴 했어요. 그래요? 근데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럼 외국어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있긴 있었네요. 유학원에 스페인 관련해서 물어보고 비용이 어떻다, 과정이 어떻다 얘기를 듣고 부모님한테 가겠다. 네. 부모님 바로 오케이. 거의 3일 안에 다 결정됐어요. 결정되고 바로 얼마 보내면 되냐. 나 2억 원이 좋다. 2억 원이 좋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유학원에서
처음에 상담해 줄 때 어땠어요? 되게 친절했죠, 당연히. 음, 그리고 비자도 다 준비해 준다고 했고 음, 걱정할 거 없다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약만 하면은 앞으로 스페인 가서도 꾸준히 도와줄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 직원이 있으니까 스페인에 직원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 유학원이랑 다르다. 훨씬 좋을 거다. 그리고 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적응하는 거 도와줄 거다. 그러면 한국에서 직접 뭐 사무실 가서 아니 인터뷰를 없었어요. 뭐 면담 같은 거 하는 거 없었어요. 뭐 어떻게 카톡으로만 얘기했어요? 네네. 전화도 아니고. 전화는 비자 준비할 때 한 번 했어요. 그럼 비자 준비할 때도 만나진 않은 거예요? 아니요. 네. 그분은 스페인에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한국에도 직원이 있지 않나요? 그 유학원이?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그분이 하시는 것보다. 그러면 그냥 카톡 친구네요. 네. 실제로 뭐 네. 어떤 분인지 뭐 이렇게 담당자 네네. 이름은 아세요? 네네. 아, 그건 알고. 그때 개인 카톡을 받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비자 준비도 그 유학원에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얘기를 하고 그다음 혼자 다 준비한 네네네. 거네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 제가 그쪽 유학원에 따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음, 이제 그냥 알려주는 것만으로 되게 고맙다. 음,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유학원을 가면 대신 준비해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곳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아예 서류 다 해주고 네네네. 공증 번역 이런 거 다 해주고 대신 돈을 따로 받는 것 같아요. 네, 받는 것 같고 또 어떤 곳은 아예 대사관까지 같이 네네. 가주는 곳? 저 대사관 갔을 때 유학원 직원이랑 같이 온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은 이제 뭐 또 수속이 뭐 네네네네. 그것 때문에 빠른 건 아니겠지만 많이 했던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게 덜 번거롭죠. 음, 사실 저는 빨리 준비가 됐어요. 음, 준비하기 전에는 부담이 좀 있었는데 네. 하고 나니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그 나와 있는 거 혼자 다 찾아보고 일단 이제 유학원에서 어떤 거 준비해라 음, 그런 건 주셨고 지침을 주셨고 거기 따라 준비했고 그 뭐 재정 증명도 하고 부모님 건강검진 재정 증명 네 하고 보험은 한국 것도 가입하고 한국 거 가입했어요. 삼성 네, 가입하시고 근데 또 사니타스 또 새로 가입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 이제 네, 연락 네, 네, 와가지고 네. 알게 됐는데 그럼 왜 어떻게 알고 연락했어요? 현지 보험이 더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여기서 보상을 받으려면 그리고 병원을 가려면 한국 보험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좀 불편하다. 그 실제로 그 와가지고 병원 많이 갔잖아요. 그때 네. 초반에 계속 이거 병원 예약이 어떻게 해요? 이런 네, 네, 연락 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원래 병원 예약하고 이런 건 대부분이 혼자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본 사람이 있긴 있어요. 네. 어떻게 로그인하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긴 스페인어도 한데 모르고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아마 병원 어디까지 내가 다 찾아줬던 것 같아요. 여기 가시고 시간 이거 네네네네. 예약하시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했고 그러면 잘 도와주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유학원 없이 그냥 혼자 온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 유학원 없이 거의 혼자 온 느낌으로 살았어요. 왜냐면 보험을 가입은 했지만 보험 말고 다른 내용들을 많이 물어봤잖아요. 네네네. 학원 그래서, 문제라든지 뭐 왜 당연히 와가지고 그런 거는 유학원이 있으면 뭐 알려주던지 아니면 혼자 할 수 있게 얘기는 해줄 텐데 저도 그런 정보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거라고 생각을 기대를 했어요. 했는데 왔는데 막상 오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 답장도 되게 느리고 그리고 막상 답장이 와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어떤 수준의 질문이었어요? 어떤 예를 문? 들어서 제가 집주인이랑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집주인이랑 이런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 어? 그냥 그럼 그 그런 집은 느낌. 어떻게 찾았어요 처음에? 제가 처음엔 이데알리스트를 찾아보다가 네. 이제 스페인장에서 네. 한국인 여자애가 음, 뭐 집이 하나 나왔다. 그렇게 해서 보러 갔다가 괜찮다 그러길래 그렇게 받았죠. 그러면 처음 한국에서 이제 다 준비하고 스페인 왔을 때 그땐 집이 있었어요? 네. 어떤 집이 있었어요? 유학원이랑 연계된 집. 어학원이랑 연계된 집. 아 그것도 유학원에서 연결해 준 거죠? 네네네. 우리 그런 집을 살아라. 물 마시면서 할까요? 거기가 좋다. 보통 다 그렇게 한다. 한 달 정도는 거기서 살고 나와서 집을 찾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비쌌어요. 한번 자.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서류를 다 준비하고 와가지고 처음에 집은 어학원에 연결된 네. 집을 구했죠. 작고 비싼 집. 얼마였어요? 650유로였나? 어... 근데 되게 작은 방 하나. 방 하나요? 그리고 화장실 하나, 4명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네. 4명이 사는데 네. 단독 방이에요. 네. 근데 이제 화장실은 같이 4명, 쓰고. 4명이서 하나를 쓰고. 네, 네. 같이 쓰고. 어...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었는데 위치는요? 까미노카 꽈트로 까미노스. 꽈트로 까미노? 위치는 괜찮았는데 위치는 좋은데 이제 그 돈 가격이 가치가 되나 생각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돈이면 뭐 2명이면 네, 네. 2명에서 돈 합쳐서 그냥 집 하나 빌리면 되는 어학원에 연결된 집을 가면 유학원이 또 커미션을 받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되게 적극 추천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근데 사실 집 구하는 게 워낙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주 증명 서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내를 해주긴 해요. 해주는데 이건 비싸니까 대신 뭐 에어비앤비 한 달 끊고 오던지. 아니, 저한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분 말씀은 음. 에어비앤비 쪽이 훨씬 더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도 다 봤어요. 그 아, 네네네. 특정 어학원에 이제 연결된 집을 가봤는데 이거는 뭐 돈 너무- 벌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돈 버는 건 당연한 건데 돈을 낸다 해도 이게 너무 불편하게 보이더라고요. 맞아, 불편해요. 그래서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알아서 아 그냥 여기 한 달 정도만 살고 그 기간 동안 집 알아보면 좋겠다 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비싸요. 비싸요. 네. 비싸고 멀리서 왔는데 딱 그런 집 들어가면 우울하죠. 딱 처음에 왔을 때 나는 멋있는 유학생을 생각하고 처음에 왔는데 우울했던 게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 제가 왜 그걸 알아요. 저 그 느낌을. 겨울이고 어.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침대는 막 꺼져 있고. 맞아요. 그것도 되게 작고 좁고. 그러니까 뭔가 유러피언 생각을 하고 오는데 이상한 그런 기대까지는 안 했는데도 고시원 같은데 그냥 집어넣으니까 650유로인데 650유로면 한국 돈으로 한 80만 원, 네. 90만 원 정도 내가 되는 이런 거예요. 데서 지금 있어야 돼? 이런 생각 음. 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집을 찾은 거죠. 아니 어차피 이제 한 달 계약이었으니까 음. 한 달 안에 나갔어야 했고 안 나가도 돼요. 그러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돈은 학원 입장에서 좋은 거지. 유학원 입장에서 그러고 싶진 좋고.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한국 사람하고 같은 이제 집에 들어간 아니, 거죠. 한국 애가 살던 곳인데 음. 이제 그때 룸메이트가 벨기에인이었어요. 걔들 둘이가 친구였는데 같이 살다가 한국 애가 한국으로 가게 돼서 아. 이제 쉐어하는 식으로 집을 빌렸던 거기 때문에 음. 얘가 이제 자기 대타를 찾은 찾아놓고 거예요. 가야 됐던 후임자네요. 거예요. 후임자. 네네네. 그러면 그거는 2명만 사는 집이에요? 네네. 그렇게 어. 그러니까 쉐어로 네. 그건 얼마 냈어요? 450유로. 물가 막- 포함 안 되고. 그래도 많이 내려갔네요. 아, 네. 한 20-30% 한 떨어졌네. 달에 한 500 정도 됐어요. 근데 둘이서 사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4명이서 화장실 하나 쓰는 거랑 네. 2명이 쓰는 거랑 차이 크죠. 네. 그러다가 그리고 그 집은 제 집 같다는 느낌이 없었고 부엌 쓰는 것도 불편했었고. 근데 처음에 그때 그 집 들어갈 때도 벌레 있다고 저희 연락 왔잖아요. 저한테 배드버그 있다고. 아. 기억나죠 이제? 그 집에 이사 가고 나서 네. 일주일 뒤부터 몸에 뭔가 이제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처음엔 제가 이제 밖에서, 생각난다. 밖에서 돌아다니다 물렸나. 근데 음. 그게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거미에 물렸나 뭐 이런 음. 생각했는데 저는 전에는 음. 배드버그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음. 뭔지도 모르다가 계속 늘어가고 음.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죠. 음. 이거 배드버그일 수도 있다. 음. 그래서 바로 매트리스를 열었더니 제 피를 빨아먹은 벌레들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여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한 1cm 돼요? 개미 많은데 음. 개미보다 좀 조금 더 커요? 짧고 근데 제 피를 많이 빨아먹어서 걔들은 살아 있었어요? 네 근데 여러 마리가? 피를 빨아먹은 건 이미 3마리 이상 사진이 있어요? 찍어놨어요? 그때 있었는데 어. 지금 폰을 잃어버려서 음. 있긴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나도 그러니까 피를 빨아먹기 전에는 약간 음. 투명한 색이에요 애들이. 예. 피를 빨아먹으면 피를 빨아먹으니까 이제 제 피 색깔이 보이는 거죠. 빨갛게 검붉게. 왜냐면 저는 스페인 7년 넘게 살아도 배드버그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 오죠.
배드버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그때 처음 찾아봤어요. 배드버그 뭐지?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보니까 그 까미노 데 산티아고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걸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언니 호텔에서 지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막막한데 지금 하루하루 잠도 못 자겠고 그러니까 새로 학원은 이사 가야 되고 이미 돈은 다 내놨고 6개월 계약이었고 근데 룸메이트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얘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여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배드버그는 그냥 쉽게 안 없어질 텐데. 죽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냥 개미나 모기처럼 계속 늘어가고 그러니까 정신이 피폐해져가고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맞아요. 그때 연락 왔던 그 느낌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 이제 막 제정신이 아닌 미쳐있는 느낌으로 정말 그랬어요 그때.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정신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전에 있었던 유학원? 계약했던 유학원에 네.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근데 답이 없어서 거의 며칠 기다렸는데도 답이 없어서 연락드렸던 거예요. 그럼 본인들도 아니 답이 없어요. 읽지도 않고. 아 그래요? 네. 왜? 몰라요. 그때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 유학원은 그래도 직원이 여러 명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연락할 때는 되게 자주 안 오고 그리고 한 사람이 겨우겨우 연락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연락이 딱 온다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럼 한국에서 준비할 때는 그땐 연락이 정말 잘 됐어요. 거의 1분 만에 답장 오고 그땐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문제 터지니까 분명히 스페인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막 닥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안 돼서 이쪽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연락드렸던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연락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혼자 준비했나 보다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생각했는데 나중에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네. 혼자 왔냐고. 혼자 오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유학 근데 그때 저는 그게 유학원인지도 몰랐어요. 어디 소개받고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얘기하길래 열받는 거 이제. 근데 그것도 열받았던 게 보험 가입하려면 우리가 입학 허가서랑 이게 학비 얼마 냈는지 뭐 이런 걸 다 나오잖아요. 네네 보내드렸죠 제가. 네. 근데 그 어학원도 우리도 같이 거래하는 곳인데 금액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거 대학 과정까지 포함된 거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문의를 드렸을 때 그분이 추천해 주신 코스가 그거라서 저는 분명히 제 목적을 말씀드렸고 왜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는 대입이다. 당연히 그분도 그렇게 알아들었다. 그리고 이거 추천해 주셨죠. 근데 그 입학 허가서에는 그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일주일 20시간 1년 과정.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포함이 안 된 거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주신지 모르겠는데. 그럼 처음에 그 유학원이 소개해 줄 때 이 사람들 왜 공짜로 도와줄까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물어봤어요. 많진 않지만 커미션을 좀 받는다. 내가 이런 거 다 요구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커미션 조금 받고 그만 소개시켜 주는 거 정도. 그리고 이제 비자 준비 도와준 것만도 되게 고맙다. 근데도 이제 스페인 가서도 도와준다고 하시니까 정말 고맙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커미션이 제가 밝힐 수는 없어요. 근데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작지가 않아요. 저한테 작은 커미션 받는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돈을 받는다. 아니 꽤 이거 커요. 소개시켜주면. 저는 얘기하면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가지고 학생들도 뭔가 사기당했다는 느낌 들 정도로 네. 제가 느끼는 그래요. 이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적었으면 제가 안 하지. 근데 대신 이제 그만큼 받고 그만큼 또 서비스를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른 척했다 이거는 좀 그때부터 오자마자 이제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혼자 온 게 아닌데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안 주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그리고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문제가 그거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너무 많았어요. 네네. 코로나 그쵸, 이후로 네. 이제 못 돌아온 적도 있었고 그때마다 연락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오고 뭐라고 와요?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게 솔직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겪었던 이 모든 게
그 담당자들도 처음 겪는 거니까 네네. 코로나도 처음 겪었고 또 네네. 코로나 때 또 외국에 가 있었잖아요. 그 경우 지금 스페인 가도 되나요? 본인도 몰라. 근데 진짜 대사관- 연락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답답하죠. 거의 한 2주, 3주 뒤에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저 같은 분명히 경우는 계약한 유학원은 그쪽인데 음, 대표님이랑 연락이 더 잘 됐죠. 저랑 대표님은 모르시더라도 연락을 오신단 말이에요. 어, 잘 모르겠다. 네. 근데 그쪽은 그것도 안 오니까 음, 약간 내팽겨쳐진 느낌 음. 들고. 근데 이제 원래 유학원은 딱 거기까지만 해주고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도 그쪽에서 말은 이제 음. 와서 도와줄 거다. 음, 적응하는데 도와줄 거다. 음. 집도 같이 찾아줄 거다. 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음, 막상 집 찾을 때 되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 음. 계약하세요. 그럼 담당자를 여기 와서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한국에서도 만난 적 없고 여기서도 없고 네.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만나야 해야 음. 된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한국에 여러 유학원이 있는데 네네. 어떤 곳들은 뭐 강남에 사무실도 있고 네네. 뭐 이렇게 하는 데인데 거기는 그런 것도 아닌데 선택했다는 게 제가 지방이라서 집이 의미가 없었네요. 어차피 네네. 뭐 물론 대구에도 음, 이제 그런 유학원들이 있지만 음. 어학원이랑 같이 하는 곳들 음, 저는 급하게 준비했던 거고 음, 그냥 빠르게 스페인 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음, 얘기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음. 그냥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음.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럼 와서 그 띠에 준비하는 것도 혼자 있어요. 그럼 절차나 이런 건 알려줬어요 거기서? 링크는 보내주셨어요. 어. 여기 가서 해라 정도. 그러면 처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빠드론이잖아요. 네네. 그거는 누가 도와줬어요? 그것도 물어봤어요. 음, 그러면 이제 이런 서류 준비해서 가면 된다. 음. 음. 그래서 혼자 갔어요? 네. 말도 안 통하는데? 네. 대단하다. 혹시 유학원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 대단하다. 그럼 그거 혼자 하고 띠에도 혼자 신청하고 네네. 이번에도 경찰서 갔다 네네. 오고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 여행 왜- 갔다가 갇혔죠. 외국에 갔는데 그때 코로나가 이제 터진 네네.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동 정말 제한 한 이틀 뒤에 음. 이제 국경이 닫힌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는 계속 캔슬이 되고. 그럼 그때 학원에 뭐 얘기하고 이런 거 커뮤니케이션 누가 했어요? 학원에 얘기 제가 있는데 아 그래요? 제가 휴가 신청했고 어학원 그러니까 유학원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러이러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없어요. 것도 얘기 안 해주고. 없었어요. 음. 제가 처음 이제 유학원이 문 닫았다, 어학원이 문 닫았다는 얘기를 들은 게 중국인 친구한테였어요. 아 진짜요? 같은 반이었던 중국인 친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한대 하고 문 닫았어. 이메일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학원 통해서도 제가 문의를 그러니까 우리 왔었는데. 제가 문의를 보냈어요. 응. 난 이런 문자 못 받았다. 응. 이런 메일도 못 받았다. 근데 지금 같은 반에는 온라인으로 돌렸고 이렇게 다 연락을 받았던데 왜 나한테 안 왔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그거를? 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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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 학원이 저한테는 왔었어요 메일이. 그래요? 그래서 전 저희 통해서 온 학생한테는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시라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음. 연락을 못 받아서 이제 아니면 그쪽에서 받았는데 이게 네네. 연결을 그땐 이미 연락이 오래 안 된 지 오래됐을 때예요. 서먹서먹했을 때. 아니요, 유학원이랑. 그러니까 네. 유학원하고 이제 연락 이제 이제 저도 기대 안 하고 연락 안 하니까. 그냥 차라리 학원에 물어보자. 제일 좋은 건 학원하고 얘기하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영어 한다 해도 네네. 좀 디테일을 놓칠까 봐. 맞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수업 들었던 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음. 유학원 통해서 온 애들은 다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중국 네. 에이전시들은 굉장히 잘해주죠. 네네. 심지어 학원까지 와서 애들 다 이제 안내해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학원 선생님. 아 근데 아니라 이제 그럼 직원이 학원 오셔서. 등록할 때도 혼자 그냥 갔고. 네. 음. 제가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나요? 처음 학원 갔는데 처음 학원 가기 전에 물어봤잖아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유학원에 여기로 가세요라고 연락이 왔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 주소도 잘못 알려준 네네. 거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했어요. 너 왜 여기 왔어? 이런 느낌. 안 따졌어요? 그냥 실수했겠거니. 되게 착하다. 아, 우리 통해서 왔어야 되는데. 아,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 실수할 수 있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섭섭해졌죠. 연락도 안 되고 막상 필요할 때마다 연락은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이제 도와주려는 의도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저한테 계속 연락 왔었잖아요. 네네네. 언제 스페인 갈 수 있냐. 뭐. 네네. 그리고 대표님도 관심 좀 가져주셨어요. 관심은 있죠. 네네네. 걱정은 되니까. 네네네. 어떻게 됐냐. 네. 근데 그쪽은 그런 것도 없었고. 걱정되기도 하고. 왜냐면 첫 번째는 이제 걱정되고 두 번째는 궁금해서? 아니 궁금하진 않아요. 일이 많은데. 아니 얘가 돌아올 수 있는지. 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이제 문제가 만약 크게 터졌다. 아, 그럼 또 나한테 연락 올 거 아니에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대표님 여기 지금 공항인데 뭐 이러면 일이 커지니까. 그때 가서 내가 솔직히 제 홈페이지에 그거 적어놨어. 저희가 우리 유학원 통화해서 온 분 아니면 안 도와준다. 적어놨어요. 못 봤어요. 왜냐면 그렇게 악용할 수도 아, 있으니까. 네네. 악용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어떤 사람들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응. 그냥 문의만 무슨 하는 거구나. 다산 콜센터처럼 아, 네. 또 아니면 대사관인 줄 알아요. 아, 비자 이거 어떻게 됐나요? 뭐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네, 그런 경우가 그 있구나.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걱정이 되니까 되고 문제 터졌을 때 뭐 공항으로 와주세요 뭐 할까봐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했고 대신 저도 아는 만큼은 이제 알려주지만 모르는 거는 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연락을 드렸던 게 음, 그래도 이제 소통이 되는 느낌이었고 음,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고 근데 제가 거기 그쪽에 섭섭했던 건 음. 관심 없는 느낌이라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그냥 기계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늦게 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내가 되든 안 되든. 왜냐면 그 어학원의 돈을 한국에서 냈어요? 100%? 한국에서 네. 이제 송금을 했죠. 바로. 100% 다. 네.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원칙은 그렇긴 한데 아니 원칙은 아닌데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일부 내고 나머지 와서 제가 내는 사람들도 물어봤어요. 있어요. 이거 한 번에 무조건 내야 되는 건지. 왜냐면 큰 돈이잖아요. 엄청 크죠. 네. 그 돈이면. 한 번에 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어학원들이 스페인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네, 네. 어디든지. 근데 어학원들은 굉장히 빨라요. 음. 왜냐면 학생 유치해야 되고 하니까 입금이 되면 그 다음 그 매월 결제 주는 날에 바로 넣어줘요 돈을. 네. 커미션을. 네. 굉장히 빨라요. 커미션을. 네. 그러니까 커미션 나쁘게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차피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잘 소개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도움 줬다고 하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네. 학생이 학원에 직접 연락해도 그 돈이고 네네. 유학원 통해도 그 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똑같은 돈이면 하고 도움 받는 게 좋긴 한데. 맞아요. 네. 근데 아무튼 돈은 빨리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입금되고 나면 솔직히 학생 도와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네. 유학원하고 사인 계약서 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따질 수가 없어요. 소비자 보호원에 얘네 스페인 가면 도와준다는데 안 도와줘요. 계약서 가져와봐요. 그 나와 있잖아요. 저희는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운하긴 한데 그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신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뢰. 그냥 예전에 왔던 사람들이 만족해서 네. 그 다음 사람도 또 와서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거고. 비자 이제 어학원 계약을 하고 나서는 이제 연락이 빨랐다고 했잖아요. 음. 그리고 비자 준비하고 나서 음.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뭐라고? 구글에 네. 후기 남겨줄 수 있냐고 좋게. 어. 그리고 그 이후로 연락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거 잘 요구 안 해요. 후기 뭐 이런 거. 왜? 거의 처음일 거예요 아마. 학생 이렇게 어학원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 그럼 또 되게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도 뭐 정신 없으니까 뭐 그런 거 했는데 그 중요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후기 중요하고 이런 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통해서 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니까 네네네.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제가 계약했던 유학원이 후기가 꽤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믿었는데. 그러니까 후기 관리를 잘하는 네네네. 곳인 것 같아요. 후기 거의 만점이죠. 거기. 네네. 저도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때까지 친절했으니까. 외국인들도 있고 스페인 그 한국 사람 제가 봤던 건 한국 애들 것만 봤어요. 한꺼만 나오니까. 네네네. 그분들도 저처럼 적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내가 스페인 가서 다 정말 만족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냈어야 되는데 비자만 딱 끝나고 그거 적어주세요. 입금되고 네.
이제 서로 끝이니까 인연이. 이제 비자 완료되고 비자 받고 이제 후기 좀 남겨주세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인 가서도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놓고 연락도 안 되고. 그다음 코로나 때 이제 왔잖아요. 그때 이제 또 집 구한다고 또 연락 왔죠 저한테. 사실은 저는 네. 집을 안 구해줘요. 그러니까 왜냐면 워낙 아, 힘들어가지고. 네네네네. 예전에 그 유튜브에 누구 그 다른 유튜버랑 인터뷰할 때는 뭐 부동산도 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집 구하는 게. 그쵸. 사람들 싫어할 수도 있고 살다 그러니까 보면. 사람마다 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예산도 다른데 제가 한 번 갈 때마다 하루 종일 시간 뺏기는 것도 있고 맞아. 기껏 보여줬는데 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또 가면 나는 돈은 하나도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쉽지 않구나. 또 이제 스페인 집주인들이 한국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은 여기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돈 안 내고 그냥 떠나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데 그때 이제 집 옮기고 싶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왜냐면 딴 사람들 연락 오면 네네. 집 서비스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또 연락 와가지고 제가 좀 일- 불쌍한 상황이었죠. 그때. 일단은 접수. 내 머릿속에 접수했는데 마침 그날 그 우리 다른 학생이 네네. 연락이 왔어요. 지금 살고 있는 언니 네네. 연락 와가지고 같이 사는 집에 뭐 가족들이 뭐 잠깐 어디 갔어요. 저도 새로 집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가야 됐던 이유가 벨기에 친구가 돌아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혼자 계약 그냥 끝내버리고 나는 이제 돌아갈 테니까 네가 혼자 나머지 계약 900을 다 내던지 900유로를 내던지. 아니면 너도 집을 옮겨라. 근데 그때 스페인에 있지도 않았는데. 네. 정말 불쌍한 상황이었죠. 말도 안 통하고 집주인은 네 친구는 갔으니까 네가 돈 내던지 내던지. 나가던지 해라. 네네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길까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다른 학생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네네. 저도 그 가족이 나가가지고 집을 정말 옮겨야 될 것 절묘한 같아요. 타이밍이었죠. 근데 그게 그날이었어요. 같은 날. 정말 하루 사이로 왔어요. 네, 같은 날이었어요. 진짜가. 같은 날이고 아마 연결을 그 다음날 해줬던지 네네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 여기 우리 다른 학생이 있는데 그 집으로 가세요 얘기를 했다가 얘기 둘이 해보라고. 얘기해보라고 하고 이제 전 빠졌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쪽이 네네, 그 학생 그쪽으로 집으로 갔어요. 가도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오히려 뭐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배드버그도 없고 없고. 깨끗한 집에 더 얼마네요? 450유로 한 달에. 450유로? 근데 지금은 주인분들이 안 계셔서 네. 이제 350유로. 350. 와. 그럼 처음에 근데 이제 돌아오시면 450. 그럼 이제 거기서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나 보네. 뭐 챙겨주시는 게 있었나 보네. 그랬나 봐요. 근데 지금 사실 챙겨받는 거 없어도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단 오시면 450유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어학원에 집에 갔을 때 650에서 그래서 500 350. 내다가 이제 350. 거의 근데 절반 지금 절반으로 사는 떨어지네. 집이 훨씬 좋아요. 그 되게 비싼 동네예요. 그래요? 좋은 동네예요. 살기 좋더라고요. 좀 멀다 뿐이지. 그 마드리드 약간 북쪽에는 네네네.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네. 좋은 동네예요. 깨끗해서 좋아요. 350에 그 정도면 잘 구했다 진짜.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살고 있고. 근데 이제 둘이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맨날 맛있는 거 해먹고. 해먹고 많이 얘기하고 스페인어는 안 늘고 한국어는 늘고.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가잖아요 이제 또. 네, 아쉬워요. 가면. 그럼 또 학생 누구 구해야겠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분 그 오시니까, 가족들이 네네. 오시니까. 그렇고. 근데 이제 언니랑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언니는 이제 저희 통해서 왔고. 네네. 그럼 이제 서로 이제 그때부터 뭔가 네네. 비교가 이제 되겠죠. 나 학원 바꾸고 싶다 생각 들고 언니 얘기 듣다 보면 우리 학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언니 학원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언니는 바로 문제가 생기면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 관련돼서 나 오늘 수업이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것도. 근데 저는 그런 걸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연락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네네. 딴 급한 거 없으면 바로 이메일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해가지고
일단은 보내놓으면 거기서 답변 받는 네네네. 데까지 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답변 오는 대로 연락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언니는 학비도 네, 훨씬 싸게 갔더라고요. 싸게 갔어요. 네네. 네, 싸게 갔고 그리고 등록할 때도 저 같이 갔고 아, 그것도 들었어요. 등록할 때 대표님이 같이 차 타고 갔다고. 네. 저 집까지 모시러 갔는데 집에 가서 딱 타고 아니다. 아 학원 갈 때는 같이 갔다고 들었는데 제가. 학원 갈 때는 집에 데리러 가진 않았어요. 아, 네. 그냥 학원에서 만나자 해서 이제 만났고 끝나고 이제 데려다 아, 주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비자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 네. 같이 또 비자 하러 가서 이제 저희 변호사랑 해가지고 3명 갔고 또 집에 갈 때 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학원 등록하기 전에 처음으로 한번 미팅을 했었어요. 네네네. 여기서 차 한잔 하면서 뭘 원하는지 뭐 듣고 네. 그래서 뭐 자기 공부도 하고 싶고 뭐 여기서 언제까지 있고 싶다 해서 이제 그러면 이 학원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래도 한 4번 5번 만난 것 같아요. 그럼 네네. 그때 또 차 마시러 그때 갔었고 그리고 뭐 언니 스페인어 공부 안 될 때도 대표님한테 연락하잖아요. 이거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원래 어려운 거냐고? 저는 원래 어려워요. 어렵죠. 남의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도 않고 또 환경 적응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저는 다른 도시는 제가 못 가죠. 뭐 바르셀로나 있고 세비야 있고 이러면 등록하러 갈 때 도와줄 수도 없고 네네. 뭐 서류 뭐 해야 돼요 이러면 제가 같이 갈 수는 없는데 일단 마드리드에 오면 일단 뭐 그거는 뭐 가면 되니까 같이 겸사겸사 저도 학원 가서 한 번 더 인사하고 더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 좋기도 하고 제 어학원에 음. 이제 누구지? 일하시는 분들이 네. 가끔씩 물어봐요. 이 담당자가 누군지. 음. 그러면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몰라요. 그분을. 아 그래요? 네. 누구야? 이런 느낌. 어. 그러니까 학원에 자주 오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도 자주는 못 가요. 자주는 못 가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어학원들도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바르셀로나에 어떤 어학원은 그냥 거래는 계속 하다가 네네네. 제가 이제 다른 출장 때문에 갔다가 하루 일찍 갔어요. 하루 네. 일찍 가서 미팅을 했어요. 어학원들하고 미팅하면서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생각하는 에이전시의 역할이 있어요. 아, 네. 학생들 계속 관리해주고 좀 학원에서 못 챙기는 거 그 에이전시에서 계속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저도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유학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얘기를 몇 번 들어보니까 이거 대충 해도 되는구나. 이것 하나서 지금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오지랖이었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오면 도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고 원래 스페인어를 좀 하는 애들이 오면은 괜찮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 왔는데 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행도 맞아요. 아니고 이제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음. 뭐 학원이랑 문제 생길 때도 있고 음. 나는 지금 내 레벨이 맞는지도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학원 애들이랑 그러니까 학원 사람들이랑 말을 하기가 힘드니까 맞아요. 이제 한국 사람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연락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저는 스페인어를 뭐 어릴 때 조금 했으니까 하고 와서도 이렇게 사는데 7년 동안 엄청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말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러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여행은 괜찮아. 여행은 괜찮은데 살려고 하니까 이게 다른 맞아요. 문제더라고요. 여행도 힘들죠. 전 중국은 이제 출장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말이 안 통해. 중국 힘들죠. 예. 그래서 핸드폰 보여줬더니 안 보인대. 아저씨들이 맞아. 택시 기사들이 이러다 이러고 어디 식당에 모르고 이제 가방을 놔두고 와가지고 기사한테 같이 가서 너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주고 내가 갖고 다시 올 테니까 그리고 호텔로 다시 오자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식당으로 다시 가는데 30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돈은 내가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갖고 다시 호텔로 오자. 근데 이제 정말 그런 것도 사소한 것도 힘든데 이 나라 오면 스페인이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한국이랑 다르고. 지금 띠에 어제 받았다고 그랬어요. 신청은 이제 2달 전에 했었는데, 네. 아니 3달 전에 했는데 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쳐서 못 음. 받다가 음. 어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입국한 지 지금 1월에 입국해서 7월에 받은 거예요. 네네네. 6개월 만에 네. 받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11월 되면 또 새로 신청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옆에서 그래도 몇 번 해본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아, 네. 아 스페인이 원래 느리구나. 그리고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마음은 편한데 한국에서 처음 온 사람들은 모르니까 맞아요. 조급해지고 네. 또 불안해지고. 거기는 입국하자마자 30일 이내에 네네네. 예약을 하고 받아야 되고 뭐 얘기 나오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변동상이 워낙 많았잖아요. 시타 잡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옆에서 아 다른 학생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뭐 아, 네. 그렇게 뭐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말만 해줘도 되는데 아, 맞아. 그게 없이 그냥 연락이 안 되니까. 쌩하면 그렇죠. 이번 TA 찾으러 가기 전에도 대표님이랑 연락 많이 했잖아요. 네. 저는 다른 학생하고 이미 실수를 한번 했기 때문에 링크도 다 보내주시고. 왜냐면 이번에 원래 예약이 필요 없어요. 그 받으러 갈 때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네.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받으러 갈 때도 예약을 하라고 해서 예약을 했고 같은 데 가야 되는데 딴 데가 잡히니까 급하니까 저도 그분은 이제 또 빨리 받고 싶다 하셔가지고 빨리 가야겠다 했는데 갔다가 또 아니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실수를 했지만 알려줘가지고 그래도 네네네. 똑같은 동일한 실수는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그래도 조급해져서 한번 갔다 왔어요. 아, 시트 그래? 안 잡고. 아. 그래도 나는 이거 종이가 있는데. 아예 못 들어가죠. 네. 음. 딱 입구에서 너 요즘 시타 잡아야 돼. 음. 못 들어와. 음. 잡고 와. 맞아. 저는 그것도 같이 갔는데 네. 저는 본인이 아니니까 못 들어갔어요. 아, 네. 그래서 앞에 내려다 드리고 받아오는 거 보고 이제 지금 다시 경찰서 가도 이제 몇 명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집으로. 맞아요. 의자에도 같이 못 앉게 하고. 아무튼 그래도 또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네.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학원에 그걸 요청했잖아요. 이제 아, 네. 바꿔달라고. 어, 담당자 담당 바꿔달라고. 유학원을 바꿔달라 했잖아요. 바꿔달라 했는데 저도 제가 차라리 그럴 거면 바꾸자. 왜냐면 계속 제가 물어보니까 다. 어차피 왜냐면 물어봤는데 저는 학원에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제가 담당이 아닌데 물어보면 개인정보가 네네.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어차피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또 궁금하기도 하니까 이제는 그때 또 한번 만났으니까 네네. 이제는 이제 인연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학원에 그냥 우리가 담당하는 걸로 바꿔달라 얘기했죠. 네. 어차피 커미션은 거기서 다 먹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건 없지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건 우리 인연이 됐으니까 대신 이 인터뷰 해주니까 인터뷰 해주는 걸로 퉁치고. 근데 학원에서는 그때 그랬잖아요. 학원 맞아. 대표가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그 유학원 아무 문제 없고 나도 잘 지내고 있는데. 학생들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무슨 문제 터질 때마다 학원에도 물어봤어요, 제가. 네. 그럼 너희 담당 유학원이 누구냐? 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번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안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냥 네네. 학원에 그냥 직접 얘기하는 게 낫고 차라리. 그래서 저도 제가 메일을 보냈고 그 다음에 직접 메일을 썼는데 제가 먼저 메일을 학원에 보냈더니 아무 문제 없고 학생도 잘 지내고 있고 그 유학원 너무 잘하고 있다 이 답변이 왔고 네네. 그다음 대표한테 연락이 왔죠. 그쪽 네네네. 대표가 연락 왔고 그다음에 우리는 담당이 아니니까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약간 항의 문자를 보냈죠. 네. 아니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 직접 줄줄이 다 쓰니까 그럼 바꿔줄게. 맞아. 그렇게 그랬구나 이러면서. 근데 이제 뭐 솔직히 학원에 뭐 요구할 게 크게 없어요. 그때 그거 하나 있었죠. 그 대입 과정이 포함됐냐 안 됐냐 그리고 이게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네네네. 그 근데 유학원도 그때도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유학원이 누구냐? 거기 물어봐라. 근데 그때 답변 받았을 때도 포함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얘기 아니었어요. 새로 응. 돈 얼마 더 내세요 네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금액도 컸어요. 2,700유로. 근데 딴 데서 6개월에. 하면 훨씬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미 그 과정이 포함된 코스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음, 그리고 답변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하시고 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개월 안에 만약에 음. 이제 스페인어가 준비가 되면 음. 남은 기간은 이제 대입 준비로 돌려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그냥 뭐 대입 준비하는 학원 연결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6개월에 얼마 정도일 거다. 이렇게 답이 자꾸 오니까 저도 그때 생각 들었죠. 안 되겠다 여기. 그냥 똑같은 말 계속 어. 얘기하는 거예요. 와 여기 못 믿겠다. 음, 자꾸 돈 얘기만 하는구나. 음. 차라리 음.
근데 대입 준비하는 학원이라도 많이 알려주면은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다. 이게 아니었고 그냥 딱 한 군데. 거기 2,700유로야. 근데 그 알려준 그곳이 대입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냥 지금 다니는 어학원에 등록하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그럼 식으로. 그 어학원에서 또 다른 대입학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학원도 중간 수수료가 있어야 되고 아, 네. 그 유학원도 또 커미션을 먹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친구들한테 들었던 가격이랑 또 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비쌌어? 이런 그 생각. 마드리드에 그 하는 곳이 외국인 상대로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저도 아는 곳이 한 곳밖에 아, 없어요. 그래요? 거기 그냥 완전 대표적인 곳이고. 근데 그냥 연결만 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그 포함됐는 줄 알고 금액이 저도. 크구나 이렇게 근데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계속 애매하게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포함 안 됐던 거죠. 그러면 1년치, 12개월치를 다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저한테 왜냐면- 다른 옵션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음. 예를 들어서 네가 이렇게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12개월 계약해라. 음, 그리고 이게 돈이다. 음.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굉장히 착한 고객이긴 해요. 호갱.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아. 알았어. 아, 비자 준비 도와주는 거 고마워. 우리가 잡았어야 되는데 아쉽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어학원이. 아, 네.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더 낮은 데 없나요? 뭐 더 좋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희 홈페이지에 가격을 다 올려놨어요. 다 올려놨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중에도 특별한 어떤 어학원은 그 언니 다니고 있는 어학원은 대표가 본인들도 많이 하고 싶으니까 아, 네. 그럼 네가 얼마까지는 네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아, 할인 폭을 줬어요. 사실 제가 좀 열받았던 게 음, 처음 학원에 들어가고 반 친구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대충 얼마 냈어? 물어보잖아요. 제가 터무니없이 높은 거예요. 전체 금액이. 전체 금액도 그렇고 한 달치를 봐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당연히 내가 대입이 포함되는 건가 보다. 그때까지는. 이제 초반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이제 뭐 항의도 안 했고 딱히 문의도 안 했고 아 내가 대학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그 애들한테 그렇게 설명했죠. 애들이 너 왜 이렇게 비싸? 내가 내 금액을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나는 아마도 대입 준비해야 돼서 이게 포함된 건가 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의 2,000유로 차이 났어요 1년에. 그래서 그냥 대입 포함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학원은 저한테 할인폭을 안 줬어요. 아, 네. 그냥 우리 이렇게 팔고 싶다 해서 그러면 공부하는 기간을 한 달을 빼든 뭐 몇 주를 빼든 해가지고 방학처럼. 그러면 1년을 비자를 받아도 몇 주는 방학이니까 그건 등록금 안 내도 되니까 그것만 해도 가격 차이가 그렇죠. 방학 포함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방학 포함 안 됐다고. 네가 방학을 원하면 그러면 그냥 신청하면 된다고. 학생이 12개월 계속 공부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도 못 가고. 저도 이제 유럽에 가니까 어. 방학도 가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거 방학 포함된 거냐고. 그럼 방학 없어. 저는 이제 그래요. 오면 분명히 처음에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한 번 쉬고 초급반 다시 하고 싶을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방학 그때 한 번 쉬고 그다음 또 여행도 다녀야 되고 뭐 가족들이 오면 또 같이 쉬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몇 주는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학원 입장에서는 전체 금액이 클수록 그쵸. 그거의 몇 퍼센트를 받는 거예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저한테도 그런 옵션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음. 네가 한 11개월 계약을 하고 12개월짜리 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음.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알려줄 이유가 없죠 사실은. 돈 다 주겠다고 하면 우리 수익이 이만큼인데. 아니 근데 처음 계약하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저도 이것저것. 아, 방학은 포함된 가격이냐 아니면 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못 받았으니까 오히려 세일즈는 그쪽에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호갱을 잘 만들죠. 어, 저도 만약에 이제 대표님 안 만나고 음. 언니 안 만났으면 모르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을 모르고 거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조금 답답한 거죠. 연락 된다. 원래 그런가 보다. 여기 와서도 연락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사는 게 이런 건가 보다. 그냥 근데 힘들다. 왜냐면 한국에만 그 사무실 있는 유학원들은 정말 출국하는 날로 그냥 끝이래요. 끝. 그런 유학원은 그것도 미리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분은 심지어 우리 보험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가서 뭐 특강 같은 거 했어요. 취업 특강 뭐 이런 거 해외 취업 특강 하고 하면서 알게 됐는데 올 때 딴 데를 통해서 왔어요 유학원을. 아, 그때 이제 제가 특강을 했지만
우리 유학 서비스 이렇게 홍보를 안 했거든요. 알아서 뭐 오면 좋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다른 데 통해서 왔는데 그라나다에 간 거예요. 아, 네. 근데 보험도 그냥 한국에서 들고 왔어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밤에 11시인가? 응급실 가고 싶다고. 아, 너무 힘들어. 아파가지고 힘들겠다고. 그래서 전화로 그 집주인하고 친구 연락해주고 병원도 얘기해줬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이언티스트 가입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얘기가 한국에 유학은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남쪽에 있는 그 어학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아, 네네. 엉망이 나서.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학원을 또 우리랑 거래는 안 하는데 예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가 이제 그 마드리드 사무실에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알고는 있더라고 어떤 일이 있는지. 아, 네. 근데 안 도와주더라. 이미 연락 두절. 이미 돈 다 냈으니까. 그래서 그 학생은 공부 다 안 끝나고 그냥 한국 갔어요. 저도 만약에 음. 대표님 안 만났으면 저도 일이 많이 터졌잖아요, 저번에. 음. 그래서 정말 공부를 떠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사는 게 처리해야 될 거 너무 많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저도 돌아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냥 스페인 싫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 아니 이렇게 힘들게 오고 비싼 돈 주고 왔는데. 그래서 그분도 진짜 급하게 사실은 보험을 그렇게 가입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보험이 우리가 단체 보험이거든요. 우리가. 네. 그러면 네. 학생이 공동구매처럼. 네, 학생이 병원을 많이 갈수록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손해는 아닌데 보험사에서 나중에 평가할 때 야 네가 데리고 온 애들 왜 환자들만 있냐. 왜냐면 워낙 싸게 나온 상품인데 비용이 더 많이 나가니까. 네네네. 저도 병원 많이 가가지고 빨간불이에요. 아, 그래요? 저희 와이프는 병원 한 번 나가지고 초록색. 아, 근데 그것보다 훨씬 싸게 보험을 가입하니까. 네네. 근데 그때 뭐 그런 이력이 있는데도 저는 얘기는 다 해요. 보험사에 이런 일이 있는데 급히 갔으면 좋겠다. 아. 좀 가입해달라 해서 이제 가입했는데 그럼 가입하자마자 병원 가는 거니까 그럼 돈이 크게 들죠. 그 학생은 사실 한국 보험 가지고 왔는데 안 돼가지고 몇십만 원 냈어요. 응급실 가고 해가지고. 그럼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이언타스 가입했으면 되는데 그 사례도 있어요. 저도 보험 2개 있어요. 한국 보험 하나랑 사니타스. 그러니까 한국 보험이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그걸 제가 한번 느꼈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 딸이 아파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저도 네네. 학생으로 왔을 때 석사 이제 한다고 왔는데 얘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보험회사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난 돈을 낼게. 한국에 나중에 청구하면 되니까 돈을 낼게 했더니 야 우리는 그런 시스템 아니야. 보험회사 이름을 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사니타스 계약하고 병원 가는 게 너무 편해서 별일 아닌 것도 병원 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피 검사 좀 할까 이러고 이제 가서 피 검사하고 뭐 허리 아프면 MRI도 찍어보고. 맞아. 근데 아무튼 그게 다 우리의 근데 아무튼 뭐 가는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한국에 있는 유학원은 아예 연락이 안 된대요. 여기 와. 또 여긴 한국에 있는 유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작년에 시작할 때 저도 이제 그 유학원들하고 같이 보험을 같이 팔아보려고 하다가 얘네들 나보다 모르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했던 얘기가 우리는 현지에서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제가 계약했던 유학원 같은 경우도 세일즈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처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저희는 직원이 스페인에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원이랑 다르다. 스페인에 가서도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직원이 이제 왔더라고요. 제가 계약했던? 네,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다가 스페인 담당자는 여기 있어요. 스페인 사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셀링할 때 우리는 현지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어학원들하고도 그냥 마드리드에 있는 어학원들은 그냥 바로 가서 미팅하면 돼요. 네.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한국에 있는 유학원들은 스페인어는 못해요. 스페인어 못하니까 영어 잘하는 학원만 하려고 하고 중고등학교도 연결해주는 거 보니까 그냥 영어 할 줄 아는 국제학교만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결하기 쉬운 것들. 그리고 이제 비싸게 돈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막 이런 작은 점점 세세한 그런 시스템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유학 준비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스페인이 다른 지역보단 싸잖아요. 다른 나라보단 그렇죠. 싸잖아요. 그래서
괜찮네 하고 오는데 와서 이제 현지 물가 알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냈던 돈 들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포인트가 뭐였냐면 우리 현지에 있다. 그리고 어차피 학생들이 와서 한 달만 지내보면 다 알아요. 그때 배신감 안 느끼죠. 아 맞아 맞아요. 왜냐면 학원 딱 가면 Where are you from? 뭐 얘기하다가 너 얼마나 했어? 뭐해? 맞아요, 집 어디 맞아요. 살아? 나 에이전시 통해서 다 해주고 있어. 나도 에이전시 통해서 왔는데? 그럼 열받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집값 650유로다. 네. 내가 새로 다른 데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비싸? 650이면 내가 혼자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맞아, 이렇게 그때 배신감 느끼면 그 최소한 그러고 나서도 돈은 그래요. 이미 냈어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서비스가 잘 오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난 같은데. 프리미엄. 네. 어. 그래도 뭐 돈을 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음. 생각할 텐데 비싸게 냈는데 음. 도와주겠다고 말도 들었는데 없으니까 저도 한 달이 안 걸렸어요. 음. 이제 서서히 실망하게 맞아요. 되기까지가. 나중에 기대도 안 하게 되고 음. 유학원이 없는 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 있어도 그쪽에 안 물어보고 바로 학원에 연락하고. 왜냐면 학생들이 저는 여기서 학생들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냥 유학생들도 많이 보고 하니까 한 달만 딱 살아보면 알아서 다 잘해요. 주변 친구들 다 도와주고 네. 야 너 미쳤어 왜 그 돈 내고 거기 살아 뭐 이런 거 얘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고 여기 왔는데 유학원이 한국에 있다 그러면 전화로 뭐 따져도 전화 안 받는데 사실 한번 찾아갈 수도 초반에 없고. 따진 적 있어요. 따졌다기보다 응. 물어본 적 있어요. 음. 왜 내 금액이 다른 친구들보다 비싼지에 대해서. 응. 왜냐면 처음 계약할 때는 네.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다 이렇게 내고 오는 거라고. 그 어학원 홈페이지만 들어와봐도 다 금액 나오는데 그것도 보내주셨어요. 그 금액이었어요. 자기네 홈페이지야 아니면 어학원 홈페이지? 둘 다. 근데 그건 근데 실제로 들어왔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 가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서 우리 안 통하고 왔으니까 뒤로 이렇게 유학원에서 다시 돈을 좀 돌려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그런 거 그렇게 없었고. 할인을 따로 해줬나? 뭐 캐시백처럼? 그런 거 없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것도- 물어봤을 때 답변도 또 애매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냥 잘 지내셨나요? 뭐 굉장히 일 잘하는데 우리도 배워야겠다. 근데 바꿨잖아요. 저 지금 담당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시 어학원을 계약하게 된다면 그쪽이랑 안 하겠죠. 근데 이런 후기는 안 남기잖아 사람들이. 안 남기죠. 남기기도 번거롭고. 왜냐면 열받고 이러면 난 이제 더 이상 없어 이러고 맞아. 가버리면 그 다음 사람들이 한테는 여기 좋아요 나빠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 인터뷰 아니었으면 그냥 없는 사람 셈 치자. 맞아요. 내가 운이 나빴다. 똥발 봤다 치자. 그럼 뭐 딴 사람 또 그러면 그래 뭐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거기까지 내가 챙기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대표님이 이거 좀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목적은 뭐 우리 통해서 많이 오면 좋죠. 네. 제일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건데 돈을 벌되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다른 유학원 통화해서 하더라도 좀 챙길 거 챙기고 확실히 하고 그들이 먹는 커미션이 작지는 않다. 그렇다고 막 너무 막 갑질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서로의 관계를 좀 인연을 맺으면서 좀 도움받을 거 확실히 도움받고 사실 어려운 게 뭐가 그리고 있어요. 사실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이게 중간에 비즈니스가 있지만 네. 학생들은 올 때 믿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비즈니스로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도와준 사람, 고마운 사람, 도와줄 사람이라 생각하고 오는데 그렇게 연락도 안 돼버리고 계속 실망을 주게 되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망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일이 어떻게 되고 말고를 떠나서 맞아요. 모를 수 있죠. 맞아요. 그쪽도 이제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모를 수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데 그럼 최소한 같이 걱정이라도 좀 해주던지 좀 연락이라도 빨리 오던지 그쪽도 같이 걱정하고 있구나 정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정말 관심 없구나 정도. 그게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런 글을 남겨놓은 게 저는 이제 다른 유학원의 단점을 다 적어놨어요. 봤어요? 아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강남에 사무실이 있나요? 왜냐면 그 사무실 유지하려면 네네. 커미션 비싸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직원이 많나요? 스페인 유학 온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직원이 많으면 손님 한 명 올 때마다 네. 엄청 뽑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다른 일들은 저희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유학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제가 다 상담하고 다 해요. 네네. 왜냐면 이건 큰 돈이 안 되는데 딴 사람 시켜봤자 돈 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 잘못 알려주고 나면 누군가에게는 네네. 큰 방향이 달라지니까 책임져도 실수해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사과하고 내가 다시 해주는 게 낫다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강남에 사무실 있고 직원 많고 네이버에 광고 띄우고 키워드 광고 있어요. 아, 스페인 유학하면 막 떠요, 유학원들. 아, 그러면 제가 마케팅만 15년 했어요. 네네. 그 얼마인지 다 알아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려면 미국이나 뉴질랜드, 호주처럼 유학생들이 엄청 많이 와야 되는데 스페인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학생 한 명당 뽑아 먹어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계약했던 유학원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검색을 했을 때 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담당자분이 동영상도 많이 올리시고. 뭐 그 홍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믿을 수 있는 곳이구나. 이제 이렇게 얼굴 까고 음, 이렇게 올려놓는데 음. 동영상을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도 자주 올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보면 일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거지. 그런 거 보면 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죠 저도. 그러니까 새로 오는 고객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마케팅 15년 했고 학사 석사 다 마케팅이에요. 제일 좋은 마케팅은 기존 고객에 만족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여기 추천합니다. 여기 최고야 최고. 언니가 백날.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 그래요? 네. 제가 한번 뭐 따로 얘기하겠다. 일만 끝이면 나 대표님한테 연락할 거야. 나 여기 너무 만족해. 진짜. 학원도 너무 좋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화가 나는 거예요. 언니가 나한테 묻는 거야. 아, 너희 학원은 왜 그래? 뭐 그거. 그러니까 아, 너는 연락 안 돼? 유학원에 연락 안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존 사람만 만족하면 나중에 흘러가는데 제가 그동안 좀 안 했던 거는 후기 얘기 안 했던 거. 네. 뭐 이렇게 그것도 좀 그래. 그렇죠. 후기 좀 써주세요. 맞아. 카톡으로 카톡 보낸 거 맞아, 이름 맞아, 지우고 맞아. 뭐 이렇게 만족하셨습니다. 이 쓰는 게 너무 그리고 그렇게 그런 거야. 부탁하면 좋은 후기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말도 좋은 후기 써달라고 말씀을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별 5개 달아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한국 사람 정이 네네. 나쁜만 못 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도와줬고 일단 비자 네. 준비할 땐. 나쁜만 쓰면 또 왠지 내가 피해 볼 것 같기도 사실 하고. 저는 처음엔 이제 후기 같은 건 일단 오고 나서 그리고 저도 좀 살아보고 나서 적을까 생각 중이었어요. 근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후기 좀 적어달라고. 근데 일 너무 잘한다 거기. 비자 딱 준비가 되자마자 후기 적어달라고. 음. 정말 거절할 수 없게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같이 도와줄 거고 앞으로도. 음. 그래서 알겠다. 음. 그래도 뭐 믿을 수 있겠지. 음. 그리고 없었죠. 그 다음부터. 아무튼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만족하면 좋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저 통해서 왔던 가족이 있어요. 네네. 가족이 있는데 이민으로. 이민,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뭐 아, 네네. 엄마랑 애들은 이제 왔는데 그 애들 학교도 이제 제가 알아봐주고 엄마 어학원도 알아봐줬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그냥 비자가 될 줄 알고 왔는데 엄마 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어학원 등록해서 학생 비자로 왔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우리도 힘들고 그분들도 힘들었고, 근데 저도 이제 한국에 담당자가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한 명을 지정을 했어요. 비자만 담당하는 제 친구예요, 사실은. 아, 네. 친구인데 왜 중요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이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그런 친구한테 이제 이런 거 좀 확실해달라 해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지원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니 어떤 학생이 연락이 왔는데, 저 어디 그 왔던 제 유학원. 유학원과 스페인 어게인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네네. 딴 본인 이름도 없고 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 그냥 그렇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해서 저는 순진한 마음에 이만큼 메일을 썼어요. 근데 그 학원에 대해서 쓴 건 그 유학원에 대한 건 없고,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다 해드립니다. 근데 물론 그 안에는 그쪽에서 안 해주는 것들을 최고로 있겠죠. 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 물어보는 내용이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답변 다 해줬어요. 어떻게 이상해요? 그냥 학생 같지가 않아요? 학생 같지도 않고, 일단 학생들은 저 어디랑 비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기도 그리고 하고. 보통 자기 상황부터 말하잖아요. 나가 네. 이렇게 유학 가고 싶다. 네.
근데 본인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유학을 원하고 언제쯤 원하고 네네. 지금 본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아, 네. 답변해주겠다. 왜냐면 유학 종류가 워낙 그쵸. 많거든요. 그것도 뭐 여기서 그냥 놀다 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저도 유학 준비하기 전에 처음 음. 보냈던 게 그거였어요. 내 상황.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대입이면 그거에 맞게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상황 모르고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러면 내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비교만 해달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한국 담당자 이름이 뭐냐. 아, 네. 담당자 이름하고 연락처를 달래요. 저한테. 아, 네. 내가 대표 내가 컨택인데 그건 나중에 진행하면서 어차피 소개는 해주는데 왜 처음부터 물어보냐 이랬더니 자기는 자기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 한국 담당자를 알아야겠대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긴 하네요. 그래서 근데 조심스러운 사람? 근데 아니 조심스럽다 해도 어차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회사 책임은 우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데 뭐 삼성에 문제 있다고 그 직원 한 명 그쵸, 찾아가가지고 그쵸, 너 그쵸.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필요가 없죠. 그것부터 이상했는데 나중에는 사니타스 뭐 해주신다 했는데 그것도 있어요. 우린 사니타스 공짜로 줘요. 아, 네. 보험도 공짜로.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그 사니타스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니타스에 연락해보니 스페인 어게인하고 제휴가 안 돼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웃긴 게 우리도 담당자랑 연락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담당자도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그쪽 보험을 팔아주는 입장이지만 을이에요, 을. 아, 그러면 그분이 직접 연락을 해서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스페인어를 하는 나도 비즈니스 관계인데도 뭐 연락해가지고 야, 니네 이렇게 있어 사니타스 이렇게 국제 홈페이지 같은 거 찾아볼 순 없죠, 그런 거. 있긴 인터넷으로. 있어 있긴 아. 있는데 사니타스가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그쵸. 한국의 삼성생명 이런 스페인에서 제일 큰 아, 네네. 건강보험 회사인데 거기 자기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스페인어 개인하고 제휴가 안 돼 있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페인어 못해서 스페인어 배우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사니타스 본사에 연락을 했고 스페인어로 연락을 했고 만약에 연락이 됐어요. 그래도 그 연락이 된 대표 컨택 그 포인트가 제휴된 회사를 알 수가 없어요. 사니타스는 그래요? 레알 마드리드 뭐 이런 정말 전 세계적인 큰 기업에서부터 작은 대리점까지 다 얘기 있는데 네네. 누가 전화해서 스페인어 개인하고 일을 하나요? 이러면 잠깐만요. 안 돼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연락해가지고 니네 어디랑 제휴해 있어? 얘기 못 해줘요. 그거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사니타스 연락해보니 스페인어 개인하고 제휴 안 돼 있다는데요? 이렇게 연락 온 거예요.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낌이 온 거예요. 그쪽 유학원이신가요? 제가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해명을 하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정말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무례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과를 하겠다. 그다음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는 그냥 그 유학원에서 그냥 유학원에서 그런 짓도 해요? 그런 짓 많이 해요. 우리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이제 시장 조사 좀 해봐라 이러면 그냥 뭐 이런 어떤 서비스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이제 요렇게까지 이제 좀 한 건 처음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그냥 우리 뭐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일단 제가 싫어하는 게 시간 빼서 네네네. 시간 엄청 학생인 것처럼. 뺐고 조사해놓고 나중에 해명도 없이 그냥 사라진 거 네네. 그것도 싫고 그다음 그쪽 담당자가 옛날에 그런 그렇게 아세요? 그 담당자를? 저도 알죠. 해가지고 이메일로 우리한테 뭐 조사해가지고 학생인 척하면서 연락해가지고 답변을 줬다가 제가 한번 만났어요. 밥도 사줬어요. 샤브샤브 사줬어요. 사줘가지고 학생이에요? 그분이? 이건 말하면 안 돼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전문적인 분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일을 하신다던가. 그래서 제가 뭐 아무래도 그냥 같은 쪽에 일을 하니까 저는 어차피 다른 비즈니스를 해도 경쟁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같이 동종 업계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뭐 마케팅 하는 쪽은 다른 회사랑 같이 잘 지내는데 밥 사주면서 잘 지내보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뻔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보내봤어요 이런 식으로. 저 같으면 걸렸으면 죄송해요 그냥 저희도 이런 이유 때문에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뻔뻔해서 잠수도 잘 타나 보다.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있었는데 나중에 그런 식으로 쭉 연락이 오니까 이제 열받더라고요. 근데 그다음
이쪽에서 내용을 딱 보니까 네. 더 열받는 거예요. 아니 돈을 그렇게 받아놓고 하는 게 하나도 없고 후기는 뭐 좋은 말 다 네네네. 남겨놓고 그러면 일단은 뭐 경쟁 업체라고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학생들이 얼마나 배신감 느껴요. 그쵸. 응. 동영상 올릴 시간에 나한테 답이나 좀 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요 인터뷰를 끝으로 과거에 네. 그건 다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볼 일 없죠. 그분이랑. 볼 일 없고 어차피 또 학원은 이제 제가 대신 커뮤니케이션 해준다 했으니까 학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최대한 하세요. 네, 네. 본인이 요구한 거 하고 사실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음. 그쪽 연락이 안 되니까. 사실 크게 할 게 없어요. 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냥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방학하고 싶다 그러면 학원 얘기하는데 네네. 보통 이제 그 같이 사는 언니 같은 경우는 말하기 아, 네네. 어려운 것도 있고 스페인어기도 하고 얘들이 답변도 늦게 줄 수도 네네. 있고 하니까 제가 편하니까 저는 그동안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응, 하니까 그렇긴 한데 직접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뭐 싸워야 되고 뭐 네네. 요구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같이 네네.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때 하면 되고 그래서 저도 크게 뭐 할 건 없고 그다음 뭐 띠에도 지금 다 받았고 네. 이제 대입 준비만 하면 되는 대입 거니까. 준비만 하면 되니까 대입 준비도 사실 저는 도와줄 게 크게 없어요. 학원 알려주시고. 그냥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음. 성적표 가지고 오면 오몰로가시온이라고 있어요. 저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음. 오몰로가 시험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받아서 중학교 왔어요? 거까지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럼 받아서 왔으면 그거를 이미 여기 교육청에 등록이 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제가 어. 오몰로가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공증을 받아왔어요. 공증만 네네. 받은 거잖아요. 번역, 공증, 네네네. 아포스티유 네네. 이거만 아포스티유 그건 받아왔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돼요. 아, 하면 거기서 이 학생은 정식 고등학교 졸업했다. 요거 검증하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원이 처음에 올 때 오자마자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하지 말고 도착하자마자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그래서 그게 늦어져서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 대학 갈 때는 그게 보통 다 늦어요. 아, 네. 대학 갈 때 바로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학교랑은 조건부 입학을 해요. 아, 네. 이건 우리 오몰로가시온 교육부에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 입학은 일단 하자. 나중에 문제되면 이제 나오든지 하고. 근데 문제될 게 크게는 없는데 워낙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제 유학원에서는 그거를 올 때부터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확실히 다 제가 들고 물어봤어요.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학 목적이 대학 입학이니까 거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달라고. 없다고. 지금은 없다고. 뭐 방법이 있겠죠. 방법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미리 하는 게 좋아요. 스페인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좀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 네네네. 바뀐 게 워낙 많으니까 서류 가져온 거 있으면 어차피 이번에 8월에 또 다른 대학 가고 싶어하는 학생 오거든요. 네네. 뭐 제가 그것 때문에 갈 때 있으면 같이 얘기해가지고 같이 가든지 하고 그거 하고 사실 저는 제가 그건 서비스를 안 해요 원래 대입 아, 관련 네네. 왜냐면 커미션 받는 것도 없고 아, 네. 돈도 안 되고 오몰로가시는 이런 서류가 늦게 걸리기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저한테 책임을 물어본 책임을 따지니까 사람들이 전 돈 안 되는 건 왜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를 통해서 오는 사람이고 하면 그런 것까지 안내해 주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하는 건데 그때 한번 같이 가면 되고 지금부터는 그냥 스페인어 열심히 공부하고 오몰로가시온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 가고 싶은지 그런 거 진로 같은 건 좀 고민 많이 해봐야 되고 마드리드에 있는 학교 그냥 한 번씩 구경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가고 어차피 담당자는 못 만나요. 음. 안 만나줘요. 그 이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들이에요. 그냥 공무원들이고 학생 한 명 뭐 저 이 학교 궁금해서 왔어요. 그런 적극성도 아, 네네. 없어요. 아쉬우면 네가 와서 아, 인터넷에 확인해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에이전시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근데 제가 얘기한 그 사립학교는 본인들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한국 좀 진출하고 싶은데 네가 해줄래 해서 하는데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걸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어학원은 사실 할 게 너무 없어요. 네네. 뭐 커미션 있고 하지만 비자 준비하고 여기 와서 서류하고 이건 사실 큰 건 아니거든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힘들 수 있겠지만 네네.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어학원 그냥 등록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그 지식도 제가 알아야 되고 학생한테 뭐 심리학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심리학과는 뭐 이런 커리큘럼 있고 교수진은 어떻고 진로는 네. 어떻고 졸업생 평가는 어떻고 뭐 전 세계 뭐 랭킹은 이 정도입니다 이런 거 이 정도는 얘기해줘야 뭐 그게 컨설팅이지 아, 네네. 그냥 이 학교 좋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학원은 비슷하거든요. 네네.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쪽 연락이 와서 그럼 나도 한번 뭐 굳이 연락이 왔는데 해봐도 괜찮겠다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이제 스페인어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진로 생각하고 1월 달까지 최대한 B1, B2 정도는 네네네. 만들어 놓고 1월부터 새로운 뭐 그 언어는 계속 하고 음. 이제 대입 준비 학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 정말 단기간에 한 5, 6개월 정도 공부 바짝 해가지고 이제 6월, 7월에 이제 대입 시험을 봐야 돼요. 네네. 그러면 또 2월부터 5월 사이에 그 여기 대입 시험 등록도 해야 돼요. 네. 그것도 아무나 얘기 안 해주면 등록도 못 하는 거예요. 네, 저 그런 얘기도 못 들었어요. 수능 보러 가야 되는데 당장 가서 그날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시험 신청하고 돈 내고 언제 어디서 시험 본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미리미리 해야 될 게 많긴 해요. 근데 그거 안 해주고 그냥 뭐 유학원이다 이러면 저는 그래서 욕을 먹는다 생각해요. 사실은 네네네. 인터넷 보니까 유학원 뭐 욕한 사람 많던데. 네, 그러니까 싸잡아서 이 욕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이제는 뭐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걸로. 너무 많이 했다. 몇 시에요? 한 3시 된 거 아니에요? 4시에요.